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먼지, 비건 토크.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는 삐삐PD. 은나PD입니다.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한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기보다는 비건들의 일상과 고민을 다양한 영상으로 담고 또 올해는 이렇게 영상뿐만 아니라 팟캐스트로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비건 먼지에서 가능주의자 영화를 맡고 있고 최근에 이제 다른 기획들을 시작하고 있는 삐삐PD라고 하고요. 비건 먼지 내에서는 가장 많은 출연을 해서 비건 먼지를 애청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를 잘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공간 기획자이자 친환경 업사이클링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비건 먼지에서 아주 얼굴을 맡고 계시죠. 만능 엔터테인먼트 삐삐PD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비건 먼지 운영진으로 기획, 제작, 그리고 채널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본업으로도 예술 미디어에서 콘텐츠 PM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글과 영상 매체를 좋아해서 이제 그런 매체를 주로 만들어 오다가 올해 초부터는 말하기를 좀 잘하고 싶다 이런 욕심 때문에 삐삐PD와 함께 이렇게 비건 토크 라디오와 팟캐스트를 함께 운영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지난 2주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 먼지를 살게 한 것들. 네, 이번 코너는 지난 2주 동안에 삐삐PD와 은나PD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삐삐PD 최근에 잘 지내셨나요? 네. 안 그래도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원래 끊어놓은 요가 수강권을 다 소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4달 동안 들어야 하는 일주일에 3번 가는 요가 클래스를 거의 2달 반 안에 다 들으려고 거의 매일매일 요가를 가고 한 번 요가를 가면 2시간씩 이렇게 요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달 동안 요가가 훅훅 느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껴지면서 이제는 제가 맨 처음에 이 요가 학원에 왔을 때 진짜 놀랐던 게 10명이 수업을 받는데 9명이 전부 다 머리서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상상했더니 너무 무서워요. 너무 대단한 네. 요가 학원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10명 중에 9명 머리서기 하는 건 좀 약간 무서울 만큼인데요. 네. 근데 그날이 좀 유독 특별했던 날이긴 한데 네네. 그래도 수강생의 반 정도가 머리서기를 하는 되게 장난 아닌 요가 학원인데 제가 이제 그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원래 주 3회도 많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전 주 맞아요. 3회 운동도 힘들거든요. PT 2번 해놓고 2번 다 못 가고 막 그러는데 아니 거의 매일매일 오늘 일정 이렇게 서로 확인할 때가 있어요. 같이 계속 영화 작업과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오늘 뭐 해? 오전에 요가 시간 되면 요가 갔다가 올 거야. 저녁에 요가 갈 거야. 맨날 요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쩜 쟤는 어떻게 매일매일 요가를 갈 수 있지? 이랬는데 대단합니다,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더 대단한 저의 일정은 그래도 요가는 집 앞인데 그 마포 FM과 가까운 은나의 집은 저에게 1시간 거리란 말이에요. 맞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연속으로 거의 4일째인가 5일째인가 거의 오고 있는 거예요. 주 평균 3일 정도를 저희 집에 오고 있는데 약간 가족 같다는 느낌. 그래서 은나 PD 같은 경우에는 재택으로 근무를 하는 기간이 많으니까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가면 이제 사실 제가 직장 동료다. 각자 일을 하거든요. 전 제 업무하고 거기도 거기 업무하는데 서로 가끔 막 말 걸어. 가끔 이거 어때? 저거 어때? 막 이래 가면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작업은 영화 작업인데 사실상 제 일상은 요가 말고 영화 말고 다른 게 거의 끼어들 틈이 없다. 그래서 이사. 이사가 있네요. 이 세 가지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 요가, 이사 준비, 영화. 또 이 세 가지를 계속 돌면서 하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화 편집을 하면서 와, 나 진짜 요즘 영화 많이 본다. 내 영화. 그래서 보고 싶은 영화는 산처럼 쌓여 있는데 내 영화만 보느라 남 영화를 보지 못하는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엔나 PD는 뭐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이게 아무튼 연말이 되다 보니까 원래 연말에 계획 좋아하는 사람들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다이어리를 구매해야 되는데요. 아, 네. 저는 사실 올해 다이어리를 거의 못 썼어요. 좀 바쁘기도 했고 좀 불규칙한 상황이 많다 보니까 다이어리 대신에 노션에다가 좀 데일리로 체크를 하는 데일리 저널 쓰고 데일리 회고하는 습관이 좀 든 거예요. 좀 회고 모임 덕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종이 다이어리를 열 일이 없길래 올해는 다른 또 이제 친구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연력을 샀어요. 연력을 처음 사보는데 엄청 큰 종이에 1년 날짜가 다 적혀 있고 요일 다 적혀 있거든요. 이게 작은 버전과 큰 버전이 있는데 작은 건 체크리스트처럼 딱 그 칸칸마다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큰 거는 이제 다양하게 다이어리인데 한 장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짜리. 그걸 어디 붙여놓거나 접어서 쓸 수 있는 디자인인데 이 마포 FM에서 있는 그 CP라고 하죠. 여기 치프 PD님인 지혜 PD와 함께 샀고요. 배송비를 아끼려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써보려고. 근데 그걸 쓰려면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떤 체크리스트를 해야 될지 하다가 이제 우선 운동, 건강, 글쓰기 막 이런 이제 것들 써가지고 계획을 조금씩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절 살게 한 것은 틈틈이 벌써 마음은 2024년에 가 있고요. 2023년에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일 사이에서 틈틈이 24년은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혼자 설레하고 있고. 좋겠다. 저는 아직 못 세우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 요가가 마음에 지금 약간 짐이어가지고 내년 계획을 못 세운 채 요가를 거의 하고 있는 거라.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요가하는 시간 동안 또 명상도 하시니까 정리가 잘 되시지 않을까? 아닌가? 아니에요. 머리서기 하고 호흡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명상은 머리를 비우는 것이다, 역시. 맞아요. 네. 저도 근데 계획이 막 다 선 건 아니고 틈틈이 계속 어쩌면 불안해서 내년에 어떻게 지내야 되고 어떤 걸 더 중점으로 해야 될지 이런 마음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약간 제가 올해 바쁘기도 했는데 특히 12월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은 계속 덜어낼 게 더 뭐가 있지? 그러니까 내 지금 일상에서 내가 더 잘하고 싶은 걸 잘하고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하기로 했던 건데 그중에서 좀 덜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너무 꽉꽉 차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덜어낸 작업을 좀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바쁜 와중에 영화를 보긴 했어요. 되게 오랜만에 영화관에 갔는데 그 괴물을 보러 갔거든요. 이거 주변에서 추천이 너무 많이 들어오던데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삐삐한테 아까 가져가고 했더니 삐삐는 편집을 마무리 짓겠다고 제 괴물을 보자는 제안을 거절했는데 근데 봤는데 왜 또 보냐 하면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것도 문제인데 너무 피곤한 상태로 잠이 부족하고 근데 바쁜데 영화는 보고 싶어. 그래서 영화를 보러 밤 9시 반 영화를 끊어서 갔어요. 집에는 걸어가야지 차 끊기니까 막 이러면서 보러 갔는데 너무 졸려서 졸았어요. 너무 좋은 영화인데 중간에 자가지고 N회차 관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연말인데 날씨가 너무 따뜻했다가 확 추워져가지고 이게 딱 몸이 아프기 좋은 계절이고 그래서 은나 PD도 지금 아파요. 아픈 맞아요. 상태로 녹음을 왔습니다.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아서 병가는 내는데 녹음은 와야지 이러면서 녹음은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왔고요. 근데 바쁜 와중에도 사실 컨디션 조절도 다 잘 하시길 바라고 또 PPPD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엔 바쁜데도 그래도 요가를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바쁠 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운동이어가지고 운동 대신 회의, 운동 대신 잠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을 지난주에 보니까 PT를 2번이나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내 돈 이러면서 이제 PT 안 갔다는 뜻은 개인 운동도 안 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PT를 오랜만에 가면은 PT 쌤이 왜 회원님은 개인 운동도 안 오고 PT도 안 오냐? 이렇게 하면 운동이 뭐가 소용이 있냐? 막 이러고 엄청 혼났거든요. 근데 이게 은나 PD는 본업도 있고 지금 영화도 만들고 있고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들도 하고 있는데 저는 본업일 다 내려놓고 영화를 하고 있잖아요. 공간기획 요즘에 다른 거 안 하시는군요. 네, 공간 기획을 입으로만 하고 이상한 공간 기획이지 뭐. 이상한 공간 기획이긴 맨날 한데 가구 보시던만. 그렇습니다. 가구가 이제 좀 뻔해지는 것들이 이제 눈에 생겨서 그래서 이래서 가구를 계속 봐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운동이 밀릴 수 있죠. 맞아요. 그게 약간 우선순위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요가를 정말 찐 좋아하는 요기니
계획도 뛰기 때문에 삐삐 PD는 음. 저는 사실 운동 그냥 생존 운동이거든요. 근데 생존 저는 운동. 은나가 신기한 거는 기록인데 음. 저는 다이어리를 몇 년째 구매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다이어리를 좀 잘 쓸 일이 없다라고 하면 안 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연력을 샀다. 맞아. 연력이라도 샀다. 그래서 저게 저도 한번 선물로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연력을. 근데 정말 한 번도 펴보지 않고 그대로 그 다음 연도에 이면지로 대사용이 되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잘 쓸지 기대하면서 그걸 고대하는 마음으로 뭔가 계획한다는 마음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계획은 참 좋아해요. 계획 엄청 좋아하고 지키는 걸 힘들어하고 계획을 엄청 많이 세우는 스타일. 아무튼 네. 절 보세요. 이번 연도에 제가 영화를 만들 줄 알았겠어요? 저도 근데 이 하반기 계획이 많이 틀어졌어. 원래 올해 해야하던 계획 중에서 되게 치고 들어오는 게 많아가지고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근데 원래 또 그렇게 인생 사는 맛 아니겠어요? 네, 저는 계획을 200개 세우고 5개 했으면 5개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놓으면 또 그 안에서 뭔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요즘 저희들의 이제 연말 근황이었습니다. 오늘의 비건 토크, 저희들의 비건 일상을 딥하게 풀어봅니다. 자, 오늘은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마음 혹은 리추얼, 어떻게 연말과 연초를 준비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방송이 나가고 있을 때쯤 보니까 딱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랑 딱 1월 신년이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저희가 미리 녹음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아직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진 못했는데 저희가 정말 길게 얘기하고 있는 단톡이 하나가 있죠. 맞아요. 이게 길어질 줄 몰랐어, 나는. 바로 크리스마스 파티인데요. 근데 크리스마스 단순히 파티라기보다는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나오는 케이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을 먹기 위해서 케이크를 3개를 주문한 크리스마스 케이크 파티예요. 맞아. 애초에 이제 저희랑 종종 만나는 다른 비건 유튜브 팀이 있거든요. 이제 양둥이 하우스라고 거기는 이제 양씨 쌍둥이 비건 두 분이 있고 저희도 이제 비건 유튜브니까 처음부터 이제 서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자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2023년 설날부터 같이 했거든요. 이게 이제 비건 음식 중에서 같이 먹어야 맛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모여서 먹어야 되는. 근데 이제 사실 케이크도 평소에 비건들이 케이크를 홀 케이크 먹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이제 이런 요즘 같은 개인주의 시대 바쁜 시대에서 조각 케이크는 많이 먹어도 홀 케이크를 뭔가 모여서 먹는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크리스마스 시즌 로만 나오는 그런 케이크를 많이 함께 먹어보자. 다양한 맛을 먹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양둥이 하우스에 있는 하양님이 막 주변에서 막 끌어 모은 거예요. 역시 이죠. 역시 이죠. 저희도 맨날 끌어 모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보다 더한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여성 영상인 모임, 또 비건 교사 나는 양이라고 해서 나는 양이라는 이름의 비건 교사 모임도 있거든요. 비건 교사 모임에서 또 한 분 오시고 또 이렇게 비건 먼지에서 또 가고 또 다른 데서 또 이렇게 또 오시고 해서 지금 한 8명 모였나요? 그죠? 아니요, 이제 10명이에요. 10명이에요, 벌써? 정말 코시국 이후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찐 개인이 여는 파티, 정말 찐 파티인데요. 그래서 비건 크리스마스 케이크 파티입니다. 단톡방 이름도 케이크 파티였나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파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칵테일 파티라고 생각하고 입고 가려고요. 파티룩이 있거든요, 저는. 저도 케이크 엄청 좋아해서 저는 애초에 그 라인업 뜰 때부터 계속 보면서 내가 제일 맛있게 좋게 먹을 케이크가 뭐가 있을까 해서 친구들이랑 먹을 케이크 그리고 가족들과 먹을 케이크를 이미 정해놔서 예약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해놓은 채로 이 파티에 들어왔어요. 저는 되게 빨리 제가 정하니까 저희 가족들도 입맛이 까다롭긴 해도 특정 좋아하는 키워드가 있어가지고 딱 정하고 딱 이제 예약해놓고 이 파티에 딱 들어왔어. 그래서 난 내가 안 먹은 케이크 먹고 싶다 정도로만 아니 뭐 내가 먹은 거 골라도 나는 2가지 골랐으니까 여기서는 3-4가지 고르겠지라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제 생각해보니까 비건 먼지에서 이 2명이 모이면은 케이크 고르기 힘들다 하는 2명이 있었어요. 저희 팟캐스트 2화를 들으시면 알 수 있는데 맞아. 비건 먼지 비건 토크 팟캐스트 지금 틈새로 얘기하자면 2화에 가면 이제 어디냐 태국, 라오스, 베트남 해가지고 테라베에서
이야기가 세가지고 케이크 얘기를 한참 했었던 적이 맞아, 있었는데 맞아. 제가 바로 초콜릿 기피자입니다. 난 정말 신기했어요. 아니 근데 초콜릿 또 아예 안 먹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선택권이 있으면 초콜릿을 다 피해. 근데 생각보다 나는 의식을 못했는데 이게 그걸 여러분은 싫어하는 게 잘 보이는 거 알죠? 난 초콜릿을 좋아하니까 케이크 집에 가서 초콜릿이 얼마큼 비중인지 생각을 못하고 초코와 안 초코가 있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삐삐랑 같이 뭘 고르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과반이 초코가 들어가는 거야. 초코를 빼고 케이크를 고르려고 하면은 의외로 아예 안 들어가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사실 조금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사람들이 약간 초코에 미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초코도 약간 중독이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나 이런 것도 초코 그 카카오든 또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커피 이런 게 다 약간 중독성이 있지 않나요? 네. 저도 한때 초콜릿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진짜요? 근데 비건이 되고 나서 다크 초콜릿을 먹고 나니까 이게 설탕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초콜릿의 당 함유가 되게 높잖아요. 그죠. 근데 밀크 초콜릿 이렇게 해서 논비건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게 되면 당 함유가 확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네, 저는 비건이 동시에. 됐지만 지금 초콜릿 좋아하거든요. 그것은 취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초콜릿 아주 좋아해요. 그렇군요. 이건 저의 가설이었고 네. 근데 문제는 또 다른 PD인 림 PD가 PD 디자이너인 림 디자이너가 근데 PD라고 부르죠. PD긴 PD죠. 아무튼 림 네. PD가 그때 그 아까 방금 얘기한 테라베에 나왔던 게스트였거든요. 네. 네, 근데 녹차를 싫어하고 뭔가 아니다. 뭘 싫어하지? 뭐 고수도 싫어하지만 고수 케이크는 없으니까 생크림 별로 안 좋아한다 했어. 생크림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고 녹차, 말차류를 다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말차와 녹차는 다르다라고 해서 말차를 먹였더니 역시나 똑같다 맛이라고 하면서 싫어하고 해서 둘이 모이니까 이제 핵심적으로 그 키 컬러를 구성하는 초록색과 초코색과 빨간색이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세 색깔을 사용해서 대부분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만드는데 맞아. 이 두 색이 빠져버리면 이제 이제 우리는 무엇을 골라야 하는가. 또 그 와중에 이제 민트 초코도 안 돼. 민트 초코도 초코를 안 좋아하기도 하고 민트 초코는 좀 호불호가 갈리니까 또 문제는 무엇이었냐 이게 그냥 그럼 딱 간단한 이렇게만 들으시면은 초코 빼고 녹차 빼고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두 개 조합을 고르면 두 개 조합이 다른 맛이어야 돼. 또 그리고 어디 케이크 집 맛이 없대. 이렇게 하니까 비건 케이크 집이 안 그래도 많이 없는데 그 많이 없는 비건 케이크 집에서 이 브랜드는 싫고 저 브랜드는 싫고 이게 들어가서 싫고 이건 사실 A가 메인인데 B가 조금 들어가서 싫고 그러니까 이게 녹차가 메인이 아니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 다른 케이크인데 녹차 시트가 조금 들어가는 녹차 케이크인 거야 그 친구한테는. 그리고 이 케이크도 초코가 메인이 아니지만 초코가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케이크 요소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에이, 초코 케이크는 솔직히 말합시다. 전부 다 초코였어요. 근데 제가 보기 좀 애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다른 케이크 그때 뭐 페레로 로쉐 케이크나 아니면 다른 케이크 이런 것도 초코가 중심으로 보이긴 하죠. 근데 초코 케이크는 또 아닌데. 땡땡 케이크가 어떻게 초콜릿 케이크가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안으로 저도 막 다른 브랜드 막 가져왔어. 근데 이제 어떤 케이크 집은 생크림 딸기 케이크인데 시트가 초코 시트야.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안 하지만 반대하는데 그 집의 케이크가 맛이 없을 뿐. 맛이 없거나 안 먹어봐서 모르겠다. 다른 데를 먹자. 왜냐면 또 이게 여러분 초코 케이크든 녹차 케이크든 그게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이게 여러 명이 모였고 케이크가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약간 만족하면서 고르고 싶은 거예요. 맞아. 사실 이게 만약에 뭐 삐삐랑 림이 아닌 다른 누군가 생일이었어. 그럼 이 둘도 참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다 같이 엠빵에서 맛있는 케이크를 먹고 싶은 자리이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케이크 조합을 딱 하고 싶은데 그 조합이 안 나와. 그래서 진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거 어때? 탈주하고 저거 싶었어요. 어때?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다 싫다는 걸 피했어. 근데 그러면 이 집은 맛이 없거나 이 집은 안 먹어봤는데 괜찮아? 이건 얼마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거 비싸고 못생겼어. 막 이런 말까 이제 비싸다고 했나?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거 먹을 거면 이거 먹는 게 낫지. 기억이 왜곡되신 것 같아요. 아닌가? 제가 카톡을 열심히 안 봤나? 비싸나? 어떤 거는 그 대화 중에서 이 조합은 좋다고 이 조합 어때 했는데 그 조합은 이거 먹을 거면은 그래도 이게 낫지. 이런 대화나 아니면은 이거는 맞아. 비싸잖아. 이게 얼만데? 알아봐서 보니까 별로 안 큰데 5만 원짜리였어. 그러면은 5만 원 주고 이거 먹을 거면은 그럼 차라리 여기서 이거 먹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주장이. 합리적이네요.
합리적이었어. 근데 이제 그 대화가 엄청 길어지고 그래가지고 케이크를 아주 힘들게 골랐어. 결국 골랐어요. 저는 정말 그 옆에서 포기하지 않는 은나 옆에서 내가 나갈까? 라고 하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저도 포기하고 싶었던 이유가 중간에 계속 조합 중에 나온 게 딱 제가 고른 그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 두 개 조합을 근데 두 개 조합이 심지어 사실 따지고 보면 초코랑 녹차스트가 들어간 그 생딸기 케이크였거든요. 근데 그 두 개가 딱 내가 산 케이크야. 내가 예약한 케이크야. 내가 예약한 두 개를 하겠대. 처음에는 이제 한 7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 7명일 때는 그 두 개 하겠다길래 아 내가 나가야 되나? 나는 새로운 케이크 맛을 보려고 여기 들어왔는데 딱 내가 예약한 두 개를 한다면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하다가 아니야 포기하지 말고 또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사실 이 두 개는 내가 예약한 케이크인데 다른 거 해볼까? 라고 또 저도 이제 반대 의견을 또 냈고 또 다른 또 옵션을 가지고 오고 난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 와중에 제가 나갔으면 분위기가 안 좋았겠죠? 그 다들 또 케이크를 막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가 아니고 그냥 연말이고 같이 파티 크리스마스 연말을 함께 보내는 겸 케이크 논아 먹자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다들 노력을 또 해가지고 잘 골랐어요. 그래서 다음 크리스마스 때는 조화 케이크에 조화 케이크. 저는 홀 케이크에 대한 미련을 이제 버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비건 되고 한 2, 3년 차까지는 내 생일 때 홀 케이크 먹으면 좀 섭섭했거든요. 근데 못 먹은 해가 있었어. 못 먹은 해가 한 2년 정도 연달아 부모님이나 가족들도 비건 케이크 집을 잘 모르고 또 이제 비건 홀 케이크는 예약을 해야 돼요. 맞아. 사실 이 크리스마스 시즌 케이크도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살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는 조금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막 아주 맛있다 하는 집은 아니고 좀 공산품처럼 나오는 집들 그런 집은 가면 살 수 있는데 그것도 개수가 되게 한정적이고 보통 홀케이크는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을 안 해놨으니까 전 제 생일 때 홀케이크를 못 먹은 채로 지나가서 좀 섭섭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먹어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번에 케이크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받지 않았다면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조각 케이크 사서 이렇게 그냥 한 조각 케이크 2개 사서 애인이랑 끝냈을 것 같고 근데 그렇지만 이제 내 돈을 내고 굳이 먹는다면 전 사긴 이미 샀기 때문에 저는 이미 10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미 제 따로 홀케이크를 10만 원 썼거든요. 근데 이 파티에 초대되는 거야. 그러면 저는 또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죠. 이제 이런 또 케이크 한두 푼이 아니고 4명이 모여도 5만 원짜리 케이크는 10,000원 얼마씩인데 그 계산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두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결국에 잘 선택을 했고 조금씩 양보했죠. 그래서 초코도 아마 하나 들어갔고 녹차시트 들어갔고 다른 거로 해서 피스타치오 이런 거 하나 들어갔고 해서 각자 잘 맞춰서 케이크를 3개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연말이다 보니 여기저기 송년회랑 막 파티가 또 많은데 저희들끼리 또 코코넛 PD가 함께 하고 있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 단체에 송년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이번에 연말 파티 겸 갔다 왔는데 맞아요. 딱 저랑 삐삐디 같이 갔다 왔네요. 네. 네. 근데 가는 길에 너무 추워가지고 20분인데 맞아. 너무 가기가 싫었는데 딱 가자마자 그 코코넛의 표정을 봤는데 그렇게 반갑지 않은 표정이야. 그랬나? 그게 약간 반갑지 않은 표정이 아니라 약간 어떡하지? 약간 그런 표정이었어.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비건 먹을 거 뭐 있어? 라고 물어보자마자 코코넛이 카톡에 보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에 보냈다? 카톡에 보냈다는 것은 이미 올비건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잖아요. 약간 또 얼럿이란 뜻이기도 하죠. 미리 말했어.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말투가 미리 보냈어 이게 아니고 아까 보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초대권이 초대장 그 비용이 있어가지고 후원 행사하기도 하니까 연말에 약간 후원 겸 사실 후원 그 증서 같은 것들도 안 나오고 소득공제도 안 되는 후원이지만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냥 나는 식비 내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맞아. 하긴 해요, 사실. 근데 갔는데 올비건이 아니고 갔는데 먹을 게 한 4가지밖에 없었던? 맞아. 그것도 샐러드에 카프레제 치즈가 들어가 있어서 샐러드에서도 골라서 먹어야 되는 거 포함해서 4개 정도였어요. 사실 그걸 포함해준 게 정말 제너러스한 편이고 정말 딱 비건 3메뉴였거든요. 메뉴 3개. 근데 메뉴 3개 중에 하나는 과일이었어요. 샤인머스켓.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나초였고요. 나머지 하나가 유부초밥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마른 음식이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화식을 되게 좋아해요. 목이 원래 항상 잘 안 좋고 비건 시작한 이후에도
샐러드나 차가운 음식보다 과일도 약간 입이 짧고 이래가지고 따끈한 음식을 먹고 싶고 방금 삐삐피디가 말한 대로 엄청 추웠다 했잖아요. 제가 기대한 것은 뭔가 스프나 아니면 적어도 비건 대체 어쩌고 떡볶이 막이라도 이런 거 먹고 싶다 이러고 갔는데 냅다 아무것도 약간 아무것도 제가 느끼기엔 좀 식사거리가 없이 간식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심지어 거기 단체가 원래 작년에는 올비건으로 했었던 곳이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근데 또 이것도 슬픈 얘기인데 올비건으로 했더니 그때 저희가 이제 약간 말을 했어요. 특히 삐삐피디가 되게 용감하게 저는 약간 말 안 하고 그냥 먹고 있었는데 옆에서 삐삐피디가 얘기를 했죠. 진짜 겉 필터 없이 그냥 느끼는 바를 다 말했던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약간 전 옆에서 당황하긴 했어요. 후원 행사 맞고 우리 여기 회원 아니고 비회원들인데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난 여기 정기 후원 안 하는데 막 이러면서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옆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럼 제가 말해보면은 삐삐피디가 정말 가감 없이 가서 음식을 딱 푸고 있자마자 옆에 이제 운영진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 안내를 했는데 그분한테 아니 비건이 있다고 소개장에 써 있었는데 왔더니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있는 거냐고 이게 다냐고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분이 저희가 뭐 작년에는 올비건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섞어서 준비한다고 했던 것이 비건이 분들을 좀 못 그거 한 것 같다 죄송하다 이렇게 했고 저희가 좀 늘려주셔야죠 그리고 그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논의의 영역이 아니라 왜 후퇴했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인권단체에서도 동물권을 중심으로 해서 올비건을 시도했는데 회원들 내에서 뭔가 메뉴에 대한 불만이 생겼다라고 하면 더 맛있는 비건 메뉴를 찾고 만족할 만한 메뉴를 찾아야 되는 문제지 그것을 논비건 메뉴를 추가해놓고 그것도 심지어 과반 이상을 추가해놓고 비건에게 비건만이 왔을 때 비건이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의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저는 많이 양보해서 저도 행사를 기획해본 입장에서 삐삐피디 말처럼 올비건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진짜 많이 양보해서 그래 올비건이면 누군가는 싫을 수 있어. 왜냐면 돈 받는 입장이고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불만 듣기 싫고 그게 미안하니까. 왜냐면 후원해준 사람들한테 감사 인사하는 행사인데 비건이 아닌 분들이 와서 비건만 있으면은 기분 나빠할까봐 옵션 두는 거 오케이예요. 그러면 옵션을 둘 거면은 절반이나 3분의 1까지 해줬어야죠. 지금 10개 메뉴에서 이렇게 마른 음식 빼고 나머지 다 샌드위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먹밥 그리고 국물 약간 자작한 음식 이런 건 다 논비건으로 해놓으면은 심지어 저는 좀 더 약간 킹받았던 게 뭐냐면은 락토오브라고 써놔. 그 단체가 막 잘못다 욕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아예 그런 비건이랑 안 비건만 써면 되는데 락토오브랑 페스코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의 절반은 락토오브였고 그 나머지 절반 중에 페스코랑 비건이랑 논비건이 있는 거였는데 맞아. 총 합해서 한 10개 내외의 메뉴가 있었고 그중에서 나초, 샤인머스켓, 유부초밥밖에 먹지 못하니까 저희는 너무 이제 배를 채워도 배를 채운 것 같지 않은 그래서 삐삐피디는 옆에서 샐러드에 이제 락토브라고 써있는 샐러드에서 치즈를 건져내고 샐러드 먹고 저도 논비건 음식 교차 오염 있는데 거기 떡이 있었거든요. 그 떡을 막 골라서 그냥 가져와서 먹고 이랬거든요. 따끈한 게 땡겨가지고 근데 따뜻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래서 근데 사실 떡볶이 같은 거나 비건 대체육 비건 샌드위치는 되게 하기 쉬운 음식들이고 이미 케이터링에 돈을 아끼지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케이터링을 다 완제품을 사와서 그냥 가져가세요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더 속상했어요. 맞아요. 차라리 요리하시는 거였으면 비건 잘 모르시거나 내부 운영진 중에 비건이 없으면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완제품으로 사왔는데 이렇게 비건이 나초 샤인머스켓 수준이다? 이런 거면 좀 조금 난감하다. 이거는 비건 옵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솔직히 느꼈어요. 사실 저는 그 단체를 도와주러 간 적이 있었을 때 올비건으로 준비를 했었고 작년에 올비건을 했다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솔직히 더 실망했던 것도 있고 맞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락토오보, 페스코 이런 걸 써놓은 게 더 괘씸했어요. 그게 있으나 마나 논비건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비건들은 못 먹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비건은 사실 비건으로 준비하면 다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사실 그래서 저희가 쫙 이렇게 얘기했고 중간에도 이제 좀 툴툴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에 올비건으로 했을 때 일부 회원들 따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대요. 배달 음식으로 논비건을 시켜 먹어서 어차피 원래는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비건으로 먹는 걸로 케이터링을 준비했는데 누군가가 굳이 사비를 들여서까지 논비건을 배달시키는 거 보고
약간 단체 입장에서는 이 의견을 수용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비거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좀 달랐던 것 같고 비거니즘을 어떤 그 동물권이나 함께 연대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시기소수자로서 비건이 와도 비건이라는 존재 인간 동물들을 위해서 옵션을 줘야지 정도로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도 조금 속상했어요. 그래서 많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배달 음식을 주문했던 사람들의 태도를 되게 저급하다고 판단을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되게 안 좋은 행동인데 그 사람들이 회원이니까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뭔가 태도로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사실 거기 단체 규칙 내에도 막 함께 이제 약속문을 읽고 시작하는데 채식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뭐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문구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던 건 확실하고 그래서 연말에 너무 기분 나쁜 송년회여서 저희가 빨리 탈주를 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엔간하면 전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이 있으면 계속 있는데 컨디션도 안 좋기도 했고 약간 너무 사실 또 이것도 있었어요. 아예 기대가 없는 행사도 있거든요. 여기는 그냥 인권 단체여도 비건 친화적이지 않은 거 이미 알고 있고 배고플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축하해주러 혹은 후원해주러 가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날 삐삐PD가 저희 집에 와 있다 같이 갔거든요. 작업을 같이 하다가 주말에 막 뭐 하다 갔는데 아마 낮부터 점심을 저희가 좀 먹고 오후 내내 배가 고픈데 계속 배고픈 채로 삐삐PD가 몇 시 출발하자 배고파 계속 이렇게 하다 갔어요. 또 심지어 배가 되게 고픈 상태로 갔더니 더 원래 사람 배고프면 예민한 거 아시죠? 배가 엄청 고픈 상태에서 다른 걸 먹고 싶은데 굳이 안 먹고 굳이 안 해먹고 계속 굶다가 간 거죠. 저희 둘 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이거 손이 안 찬다 해서 저희 집에 다시 와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배를 좀 채웠다. 근데 계속 국물 땡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행사하게 되면 비건 옵션은 연말엔 따뜻한 비건 음식 해주세요. 네, 사실 그래도 저희들은 기분 안 좋게 있다가 왔지만 거기 우리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럼 내년에는 좀 더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생각은 딱히 안 들긴 했던 게 저가 여러 단체를 보고 경험해본 결과 아무튼 단체 입장에서는 정기 후원하고 목소리 크고 활동 많이 하는 사람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논비건인 이상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을 전 하고 제가 인간에 대한 기대가 더 낮은가 봐요. 삐삐PD랑 제가 그 단체 자주 가지 않는 이상 어차피 안 바뀔 것 같고 단체에 이미 비건이 두 분 정도 두세 분 있다고 들었는데 너무 적네요. 네, 전체 규모 생각해보면 되게 적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사실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막 실망스럽다 이런 건 저희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높았던 것뿐이고 대부분의 지금도 인권 단체나 권리 단체들은 환경 단체 포함해서 채식에 대한 혹은 비거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건 입장에서 논비건 음식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혹은 논비건 음식을 이런 단체에 소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비건들이 많아지고 그 활동 단체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있는 단체도 올해부터 그 단체로 모였을 때 비건 식사를 해야 되는 원칙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거 하기까지 지금의 운영위원회가 과반 이상이 비건이어야 했었고 그것도 얘기한 다음에 실제로 적용시키는데 제가 다른 어떤 그 단체 안에 있는 소모임에 갔을 때 불평하시는 분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건이라 밝혔는데도 제 앞에서도 근데 이 비건 식사 원칙 된 게 언제부터였죠?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물어보시거나 다 환경 관련돼서 이제 활동하고 그런 뜻이 맞는 분들에도 불구하고 근데 약간 이게 강요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다거나 아니면은 근데 이거 한 끼 같이 소모임 때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의 모임 때만 비건 한다고 이게 비건도 근데 친환경적인 거 아닌 경우 많잖아요 라든지 가공식품이나 아보카도 먹은 물 되게 많이 쓰는 거 다 아시죠? 막 이렇게 말하던지 그래서 되게 굉장히 비거니즘에 대한 어떤 되게 엄청 안티비건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이건 사회 인식이 덜 따라온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좋게 포장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뒤에 은나 PD 말에 다 동의를 해버려서요.
이건 약간 좋게 포장하려고 한 건데요. 단체의 잘못이 아니고 그냥 모두의 인식이 문제다. 이 단체 하나의 문제는 아니고요. 환경 단체, 인권 단체, 모든 권리 단체들이 아마 지금 행사 진행하실 때 올비건 하는 곳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올비건 안 한 너의 나빠라기보다는 비건 옵션 준비해 준 거 너무 감사한데 비건 입장에서 여기 와서 어떤 느낌일까를 역지사지 해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비건 옵션을 넣으실 거라면 적어도 비거니즘이 뭘 지향하고 왜 비거니즘을 하는 건지를 조금 아시면은 메뉴를 구성하실 때 좀 도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비건 회원들 눈치를 보는 건 저는 이해합니다. 돈 내는 사람이 짱이지 뭐 어떡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한테 후원 많이 해주는 사람들 입맛 챙겨줘야지 후원 안 하고 가끔 온 사람들한테 몇 마디 들었다고 바꿀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크리스마스 때 보냈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제 네. 이제 신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새해 때 각자 하는 리추얼들이 뭔지 좀 궁금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좀 보편적인 리추얼이 있죠. 제아의 종소리를 듣는 것과 해돋이를 보는 것. 그래서 맞아요. 은나 PD는 이 두 개 중에서 주로 뭘 하는 편인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독립 전이랑 독립 후랑 저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궁금했어요. 네, 실은 전 독립한 후에도 이때쯤 항상 연말에는 31일, 1월 1일에는 본가에 늘 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거든요. 집이 근처기도 하고 약간 31일에 안 가면 너무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K 장녀의 어떤 의무감으로서 지금도 약간 크리스마스 24, 25일 중에 하루는 가족과 보내고 31일, 1일은 걸쳐서 가족한테 간다 이런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요. 이게 처음에 저는 그 PPPD랑 기획 준비할 때 연말 연시 리추얼 하길래 나 리추얼 없는데 이랬거든요. 근데 딱 듣고 보니까 난 둘 다 하네. 네, 저희 집은 집에서 보통 TV로 같이 제아의 종소리를 듣고 그리고 해돋이를 보러 같이 밖에 나가거나 아니면 해돋이를 집에서 본 다음에 오전에 나가서 뭔가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준비할 때 서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도 똑같았어요. 저희 집은 늦게 자는 편이어가지고 제아의 종소리는 꼭 보는데 그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기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겨울에는 해가 아침에 좀 늦게 뜨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래도 한 7시쯤 눈을 뜨고 씻지 않고 옷만 입고 나가면 거의 아슬아슬하게 해를 항상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출신이 해운대인데 해운대가 딱 특이한 지점인 게그 5, 6도가 부산에 있는데 5, 6도를 중심으로 남해와 동해가 나뉘거든요. 저 처음 알았어요, 진짜. 난 해운대가 동해라 생각 못 해봤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지만 5, 6도의 왼쪽에 있는 송정 바닷가, 해운대 바닷가, 광안리 해수욕장은 다 동해예요. 동해긴 동해지. 그래서 해를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동쪽이니까. 네, 그래서 아침에 엄마 차 타면은 진짜 한 10분 컷 안으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실물로 이렇게 해운대에서 해돋이를 봤던 리추얼들이 좀 떠올랐고, 근데 서울에 와서는 딱히 추워서 나갈 엄두가 안 나서 유튜브로 새해를 본다고요? 유튜브로 해돋이 하면 전 이제 곳에 있는 전국에 있는 해돋이를 다 볼 수 있어요. 와, 디지털 세상이다 진짜. 해돋이를 이제 유튜브로 보고. 그래서 작년에는 한국에 있는 제아의 종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애인이 중국인인데 중국은 한국보다 1시간이 늦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제아의 종소리를 듣자라고 해서 중국 프로그램을 틀었어요. 중국도 그럼 종을 치는 문화가 있어요? 타종 행사가? 타종 행사 없이 그냥 숫자 세고 끝났던 것 같은데. 타종 행사는 저희만 하는구나. CCTV에서 하는 행사를 봤었는데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출연하자마자 소수민족이네? 라고 애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새해 되면 국민 대통합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민족도 우리의 민족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유명한 가수들이라든지 소수민족의 그런 그림들 진짜 약간 보고 놀라는 게 저는 인도 쪽인 줄 알았어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인과 다른 그런 어떤 외향들. 그런
그런 느낌의 진짜 분들을 딱 보면 목소리로도 구분하고 그 음악으로도 구분하고 출신으로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것들을 다 알고 구분하고 하는 것이 약간 나는 이미 통합되지 않아 보이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CCTV 중앙에서 좀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긴 했어요. 이 모두 다 중국입니다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쇼. 제가 이 얘기를 들은 다음 기획회의 때 이것이 약간 그 국가가 하는 프로파간다다. 프로파간다. 강력한 국가주의. 중국은 강력한 국가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제가 최근에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약간 딴 얘기이기도 한데 베트남에 길을 가다가 길거리 공원에 사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소수민족 하면 딱 떠올랐던 이유가 갑자기 뜬금없이 사진전이 예쁘게 있는데 그 사진전에 있는 사진들이 다 뭐냐면은 소수민족들의 문화를 약간 소개하고 그리고 어떤 좀 힘든 지역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에 이렇게 군인들이 가가지고 돕고 있는 되게 아름다운 연출된 사진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친구는 와 사진 예쁘다. 우와 이 민족 어디야? 여기는 이 지역 어디야? 막 이런 저는 보자마자 프로파간다. 여기도 국가주의.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너무 약간 너무 뭐라고 하지? 사회학적 그건가 싶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런 미디어나 이제 콘텐츠나 또 흔히 또 우리 맨날 그 전쟁 미화하는 미국 영화 있잖아요. 군인 짱, 군인 너무 멋있는 사람들 막 이런 영화들 전쟁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한번 그 의도를 알고 이제 국가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학교에서 배우고 국가주의가 얼마나 촘촘하게 우리의 이제 문화권 안에서 미디어나 이런 하다못해 연말 행사 그리고 길거리 전시 그리고 우리가 보는 모든 매체 그리고 영화에서까지 국가주의를 주입시키고 국가를 위해 개인이 조금 희생해야 되고 군인들은 엄청 멋있는 사람들 막 이런 전쟁을 약간 어떻게 보면은 긍정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은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이걸 한번 알고 나면 그렇게밖에 안 보여. 맞아. 그래서 물론 그 콘텐츠의 의미가 다 있고 아름답고 소수민족들의 대통합 너무 좋은데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누구를 위한 이게 그 글로벌이고 글로컬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 프로파간다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던 게 저는 이탈리아 여행 갔었을 때 그 레즈비언의 분 집에서 카우치 서핑을 했었는데 그분이 다른 레즈비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근처에 큰 행사가 있다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 하면서 룰루랄라 따라갔죠. 재밌겠다. 근데 갔는데 막 뭔가 군사의 날? 우리나라도 있잖아. 군인의 날, 군국의 날 이런 거. 뭐 그런 날이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옆에 있는 큰 공군 비행장에서 행사를 하는 거였는데 공군 비행장 행사. 그래서 거기에서 꼬맹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막 비행기 같은 것들을 막 날리고 위에서 막 공군 비행기들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데 맨 마지막에 활용점정으로 그 비행기들이 하늘 위로 날아가면서 이탈리아国旗를 확 하고 그리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세금이 터지고 있습니다라고 한국어로 외치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남의 나라의 프로파간다 너무 잘 보이잖아요. 맞아. 오히려 우리나라 잘 안 보이고 해외 가면 아주 잘 보이지. 사실 제아의 종소리 33번 이렇게 종치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이게 우리나라가 독립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그 33인 33인을 기리기 위한 거니까 얼마나 정치색이 짙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도 잘 안 보이는데 다른 나라 걸 보다 보니까 저도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클럽이라고 해야 하나? 놀러 갔는데 갑자기 그렇게 국기가 빵 터지면은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한데. 아니요, 클럽은 아니었고 공군 비행장. 노는 데였던 거지. 공군 비행장 행사 같은 데를 간 거였죠. 맞아요. 행사 같은 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그다음에 베트남 했을 때 기억났던 거는 저는 이념이 다른 국가잖아요. 한국이랑. 그쵸. 맞아. 이게 공안들도 많고. 그리고 이게 역사 박물관에 갔는데 우리의 승리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게 결국에는 사회주의의 승리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나의 눈에는 민주주의의 실패인 거예요. 맞아.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 보면서 이 이념이라는 게 어떻게 기록되는지 되게 재밌게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념이 다른 국가에 놀러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꼭 필요한 일인지 맞아요. 좀 깨닫는 시기이기도 했었어요. 특권이기도 하죠. 사실 방금 저는 딱 듣자마자 삐삐PD가 얘기한 이념이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건 저희 특권이죠. 저희 나라도 저희 나라의 그 여권이 가진 어떤 권리이고 저희의 특권이기도 하고 만약 저희가 다른 나라 태어났거나 난민이었거나 힘든 입지에 있었으면은 다른 이념의 나라에 못 갔겠죠. 쫓겨났을 수도 있고 최근에도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도 난민 쫓겨난 사건들도 있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저는 이제 또 미디어나 마케팅 공부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소소하다면 소소한 부분까지도 다 쫙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국가주의 프로파간다들이 되게 잘 짜인 마케팅 캠페인 같다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는 여기 국민이야라고 공고화에 계속 이제 내식단화를 시키면서 그럼 이제 그 의식 안에서 국가를 위해 필요한 걸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빠.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싸움도 할 수 있고 국가를 위해 다른 나라 국민들을 죽이는 것도 정당해. 사실 저는 이제 국가주의가 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주의랑 한 끗 차이처럼 국가주의가 사실 우리가 애국심. 나 저만 해도 어릴 때 그 했거든요. 경배. 경배. 국기에 대한 경례예요. 경례예요. 국기에 대한 경례 다 했고 그리고 막 초등학교 1, 2학년 때 맨 처음 하는 거 중에 하나가 애국 사절까지 외우기 이런 거 시켰고 그리고 막 그런 애국 어쩌고 포스터 막 이런 거 매년 하지 않나요? 막 그런 거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교육 내역에서부터 국가주의를 아주 뿌리 깊게 저도 그래서 못 느끼거든요. 저도 가끔 제 안에 있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와, 나 엄청 국가주의다. 예를 들면은 다 똑같을 텐데 어디 가서 이제 K 이런 거 보면 반갑고 뽕 차는 거 있잖아요. 근데 실은 이런 내집단 의식들이 다 틀렸다라는 거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런 것들 켜켜이 쌓여서 각자의 자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줬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은 정말 죄의식 없이 누군가를 죽이고 서로를 미워할 수 있는 거구나. 사실 그래서 이 나와 남을 구분하는 그런 어떤 모든 어쩌고 주의들 이런 게 되게 한 발짝 뒤에서 보면 되게 이상한 거라는 생각 들어요. 사실 신년이 새로운 해가 왔는데 사실 세상에선 전쟁이 더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에서도 팔레스타인에서도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좀 바라면서 러시아라고 했지만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새해는 어떻게 해서 보낼지 작년 새해는 어떻게 보냈는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작년 거는 얘기했으니 올해 걸 좀 얘기해보면 저는 12월 31일에 친구가 이사를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맞아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고요. 이사를 한다고 해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삐삐 집으로 이삿짐 옮기는 걸 돕고 그래서 이제 같이 31일 보내고 1월 1일도 같이 보내자고 했죠. 그래서 이 1월 1일에는 은나는 집에 가서 자고 오기 때문에 떡국을 대신 수령해서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직 가족들과는 협의가 안 됐는데 제 계획상으로는 이런 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31일 1일에 본가에 가야 되는데 가면 엄마가 떡국을 먹이고 싶어 하실 거거든요. 비건 떡국을 끓이셨을 것이고 떡국을 먹이고 싶어 하는데 밥을 안 먹고 바로 친구 집 가야 돼 하면 서운해 하실 건데 또 문제는 삐삐 집은 지금 요리할 상황이 아니겠죠. 31일에 막 이사했으니까 떡국을 끓이려면 끓이겠지만 마주 힘들 것이고 또 그날 빨간 날이니까 뭐 시켜 먹기도 힘들고 원래 이삿날은 짜장면 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계획이 선 게 그럼 내가 본가 가서 자고 떡국을 들고 와야겠다. 거기서 아침을 조금 먹고 점심으로 떡국을 들고 와서 1월 1일에 이제 삐삐네 집에서 짐 풀고 같이 저희가 이제 올해 계획 세우는 다짐 체크메이트를 하기로 했거든요. 아주 1월 1일부터 모여버리는 회고 모임 장난 아니죠. 그래서 사실 저는 너무 걱정인 게 30일에는 영화 상영회를 하고 31일에는 이사를 하고 1월 1일에는 다짐 체크메이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노션에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 때문에 사실 새 홈페이지를 짜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홈페이지 짜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다이어리를 짜야 되는 건데 저는 아직 영화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이삿짐을 제가 반포장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다 포장해서 손수 포장해서 손수
선수 이사하는 아, 거거든요. 반포장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왜냐하면 힘든 친구가 걸. 차가 있기 때문에 차가 있어도 이미 반 포장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진짜 아, 짐의 하긴. 반은 친구 집 창고에다 박아놨고 전에 이사할 때. 그래서 짐의 반만 싸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또 부르기가 좀 근데 애매하더라고요. 너 집만 있는 게 아닐 텐데요. 너 집에 반이 반포장이 되어 있는 거지. 같이 있는 분의 짐은 별로 없어요. 아닐 것 같은데. 사람이 살면서 짐이 많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번 연말이 두렵습니다. 나는 너무 두렵네. 저는 이 다짐 체크메이트 때 나의 23년을 다 이 모든 달을 돌아보면서 그래 잘 평가하고 24년의 계획을 다 잘 화려한 페이지로 만들어서 이들 앞에서 짜라란 할 수 있을 것인가. 떡국까지 들고 와주는데 우리 집까지 그러면은 이사해 주는데 1월 1일에 같이 만들어야지 뭐. 저도 근데 아직 많이 못 썼기 때문에 머리로만 있고 손글씨로만 썼고 페이지로 만들진 않았거든요. 그럼 1월 1일에 같이 낮에는 갑자기 계획을 세우고 있죠. 1월 1일에 같이 좀 계획을 세우고 오후에 같이 공유하고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1월 1일에 그러고 있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최대한 미리 해보려고 해보고 안 되면 미리 시간이 정말 될까? 30일 상영이면 30일까지 하셔야 할 텐데. 저희가 이제 그 상영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상영은 아닙니다. 상영은 아니고 이제 그 출연해주신 분들이랑 저희한테 이제 사전 인터뷰 해주신 분들, 자료 주신 분들, 그리고 스태프들 다 불러가지고 가능주의자 영화를 다 같이 한번 만나서 보는 뒤풀이 겸으로 해서 내부 시사회를 해요. 그래서 사실 외부인들은 거의 초대를 못 해드리고 있고 왜냐면은 사실 상영과 시사가 한 끗 차이인데 내부 시사회로 만든 사람들끼리 그 출연한 사람들끼리 같이 보면 내부 시사회가 되고 이걸 밖에 시사하거나 그 외부인한테 상영을 하면 상영이 되거든요. 근데 영화제에 내거나 출품을 할 때는 상영하지 않았던 것을 내야 되는 조건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시사회를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약간 그때가 저희의 마감일이기도 해요. 그날을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열심히 영화에 들어가는 애니메이션도 그리고 있고 오늘 이제 PPD가 편집해서 주면은 이제 사운드 편집을 제가 하기로 했거든요. 사운드 편집 막 저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영상을 많이 해보고 사운드 편집했던 사람과 친구였던 짬바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사를 해가지고 또 새로운 분위기 안에서 새해를 맞을 것 같은데 이번 연도에는 제하의 종소리를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들어봐야죠. 잠깐 들어야지 뭐. 유튜브에서 이제 스피커 연결해놓고 파이팅. 저는 그 전에 집에 가서 들을게요. 네. 사실 그 연말연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람들끼리 정한 거고 저는 그 생각도 하거든요. 약간 회의주의적인 걸 수도 있지만 사람들끼리 그냥 정한 거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1월이 3월이었다고 하잖아요. 보통 3월부터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1, 2월까지가 원래 연애 마지막이고 한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지금의 시기가 연을 마무리하는 12월이 됐고 이제 1월로 바뀌는 시점이 오는 거고 사실 양력 기준인 거죠 이것도. 근데 이런 맺고끄짐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막 뭐 생일 뭐 크리스마스 기념일 이런 게 뭐가 중요해 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거지만 저는 그냥 그것도 그냥 기회라 생각하려고요. 기회로 약간 그런 말 하잖아요. 사실 드라마는 시즌이 있고 영화도 뭐 1, 2, 3 이렇게 있는데 인생은 그런 퍼즈가 없잖아요.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마무리도 안 지었고 시작도 안 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걸 버틴다는 감각으로 살 때도 있는데 이렇게 연이 바뀔 때, 뭐 해가 바뀔 때, 월이 바뀔 때, 쿼터 바뀔 때, 쿼터 분기 바뀔 때, 뭐 이런 기념일 때 마다마다 내 어떤 시기에 시즌이 끝난다 이런 느낌으로 혼자 매조지를 해보고 또 회고해보고 계획해보고 이런 게 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재미를 한번 느껴보는 연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대나무가 높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대나무는 안이 텅 비었잖아요. 사실 그렇게만 자라게 되면 뭐 그렇게 높게까지 못 자란대요. 근데 그 중간에 막이 있잖아요. 마디가 있죠. 마디가 있잖아요. 그 막이 있는 게 막이 있어야지 그렇게 높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나가 말한 게 정확한 게 우리가 끊어주는 단위가 없으면 사실 지구는 계속 어느 시점 한 바퀴씩 돌겠지만 지구를 한 바퀴씩
태양을 한 바퀴씩 돌겠지만 우리는 그걸 제대로 감각할 수 없는데 맞아요. 년이라는 것으로 구분하고 분기라는 것으로 구분하고 달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했을 때 조금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새롭게 돌아올 한 해는 또 여러분들의 새로운 그런 마디로서 잘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들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리추얼이 특이한 게 있다거나 안 그러면 이걸 해보면 좋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따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리추얼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팟빵 팟캐스트에서 보시고 여러분들의 리추얼과 관련한 댓글 더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신년에 한번 따라해보고 싶으니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읽어드릴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원하시는 주제나 감상 후기까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비건먼지는 이렇게 라디오, 팟캐스트, 팟빵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이제 1년 동안 준비한 콘텐츠 중에서 연말에 나가야 되는 것들 열심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인스타그램 자주 올라오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라이브 방송도 했었고 또 우리 지금 시즌성으로 크리스마스 케이크 추천하는 콘텐츠가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올라갔으니까 꼭 보시고 진짜 저희가 먹어보고 맛있는 걸 골라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케이크 탑5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날이 추워지잖아요. 저희가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건 불고기 직화덮밥을 직접 먹고 리뷰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같이 있는 삐삐PD와 또 이제 코코넛 PD가 함께 나와서 열심히 먹으면서 먹방 리뷰를 하고 또 맛있는 국내 비건 불고기 대체 식품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들어가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건먼지와의 협업과 광고 문의는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거나 piart33@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회신 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월요일 저녁 10시 마포 FM 그리고 팟빵과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